긴급출동 SOS24를 처음 방송할 때 일입니다. 여자 성우는 대충 결정이 됐는데 남자 성우는 누구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 명의 입에서 김기현 성우 이름이 나왔고 저는 그때부터 무조건 김기현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나직하면서도 파워 있는 목소리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같은 하드보일드에 어울린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었고 제 사심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을 한번 실물로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은하철도 999의 차장이었기 때문이죠. 철이만한 키에 얼굴 없이 동그란 빛 두 개로 눈을 대신한 채 철이씨 어서 타요를 부르짖던 그 차장의 목소리가 바로 김기현 씨였거든요. 그분을 처음 만나 인사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니 허허 웃으시면서 철이씨를 한번 리바이벌 해주시는데 나이 당시 30대 후반의 PD는 그냥 동심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안정효의 소설 제목대로 헐리우드 키드 세대라면 86세대의 70년대 초반생들은 재패니메이션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린보이, 이겨라 승리호, 나라 태극호로 동심을 키우고 마징가 제트와 그레이트 마징가와 그랜다이저로 우주에 대한 로망을 배우고 미래소년 코난에서 탄업사회의 어두운 면을 배우고 요술공주 민키에서 여자 벗은 몸을 훔쳐봤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은하철도 999는 굵은 발자취를 남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첫 방송이 1981년 10월 4일 MBC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송 시간은 일요일 8시. 원래 일요일만큼은 늘어지게 늦잠을 자던 꼬마들이 벌떡 일어나 TV가 있는 안방으로 기어들어 부모들의 일요일 아침잠을 들부수게 했고 9시 주일학교 예배 참석자가 급감하여 전도사님들을 걱정케 했던 은하철도 999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은 무척이나 심오하고 어른들도 진중히 들여봐야 이해될 메시지를 깔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개념도 그렇고 은하철도 999가 머무는 별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그 사연들은 어린아이들로서는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도 많았죠. 하지만 러시아 모자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금발을 한 메텔에 혹해서 또 끊일 듯 끊이지 않고 무한 궤도를 달려가는 은하철도 999의 기적소리에 중독돼서 꼬마들은 TV 앞을 사수했었죠. 그리고 김국환 씨가 부른 주제가는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런데 이 주제가는 기실 90% 일본 것과 유사합니다. 원래 방송 초반 주제가는 이 일본판이 아닌 독창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지닌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본편 중간 삽입돼서 어린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노래죠. 저는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핑 원을 그렸습니다. 외로운 기적소리에 눈물마저 메마르고 찬바람에 별빛마저 흐느끼네 엄마 사랑 찾는 그리움에 무정한 기찬 흐느껴오네 말 좀 해다오 은하철도야 내 갈 곳이 어디냐 말 좀 해다오 은하철도야 말 좀 해다오 은하철도야 내 갈 곳이 어디냐 울부짖듯 하는 가사에 무한궤도를 달리는 은하철도들의 그림이 얹어졌는데 어른들이 동네 평상에서 술 먹고 부르던 타양살이 메테더냐 목모여 불러봐도나 천리 타양 낯선 거리 외로운 발길의 정서가 이해될 만큼 가슴이 찡해오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얼마나 넓은가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원작을 제작했던 일본인들도 감탄했다는 이 주제가는 밀려나고 맙니다. MBC는 이 노래가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쾌활한 느낌의 원 주제곡의 표절곡이 5회 이후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로 정해집니다. 정작 떨고 놓고 보니 아까웠던지 MBC는 이 노래를 자주 프로그램 중반에 삽입하고 저처럼 예민한 꼬마들의 정서를 자극했었죠. 엄마 잃은 소녀를 엄마처럼 또는 연인처럼 감싸던 메텔에 대해서 이성적 연민을 품었던 건 아마 저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메텔이 그 검은 옷을 벗고 거의 나신을 드러냈던 회차가 방송된 다음 날 온통 메텔 얘기로 그득했던 학교 분위기가 기억에 새롭습니다. 철이가 추구했던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기계인간이 되는 것이었고, 메텔의 어머니는 이런 철이를 죽이려 하지만 딸 메텔은 끝까지 철이를 도왔고, 메텔의 어머니는 철이에 의해 용광로에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메심을 떠나기 직전 메텔은 철이에게 갑작스런 키스를 감행합니다. 그때 철이의 메주 같은 얼굴은 온통 시뻘겋게 달아오르죠. 아마 그때 그 만화를 봤던 수백만의 소년들 역시 철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메텔은 철이와 같은 은하철도 999를 타지 않고 다른 열차에 올라타서 다른 소년과 여행을 선택하는데, 이를 알아차린 철이는 메텔을 부르며 울부짖습니다. 연휴 때마다 방송된 특별판 은하철도 999 가운데 화석화 개수금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별에 전 생명체를 석고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화석화 가스 구름이 덮치는데, 그때 그 별을 관측하던 우주 비행사였던 한 남자만이 화석화를 면합니다. 그에겐 예쁜 연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야말로 우주의 비너스 같은 미인 석고 조각처럼 굳어지죠. 그때 우주의 해적들은 이 아름다운 화석을 빼돌리려 하고 남자는 칼을 휘두르며 그에 맞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깊은 상처를 입는데 때마침 또 화석화 가스 구름이 다가오죠. 예의 차장이 철이씨 빨리를 부르짖는 가운데 철이는 가까스로 은하철도에 올라타지만 남자는 한때 연인이었던 화석 옆에 누워 손을 잡고 화석과 가스 구름을 기쁘게 기다립니다. 둘은 그렇게 영원히 화석으로 그 별에 남게 됐죠. 두 남녀가 나란히 누워있던 모습 또한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노래, 외로운 기적 소리에 눈물마저 메마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쫑났던 기나긴 애니메이션, 푸르른 동심이 풋사과 같은 사춘기 감성으로 전화되던 시기에 함께했던 은하철도 999.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고개 끄덕이는 분도 꽤 되실 겁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가 1981년 10월 4일 첫 방송됐습니다.